지난 회차 다들 수익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든 다시 힘내서 57회차 분석해서 적중하시길 기원드립니다. 56회차는 다소 쉬웠습니다. 지난 56회차 분석글 써놓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결국 못 올렸네요. 56회차는 미련 버리고로 57회차 분석 들어가 볼까요? 1. 부산과 수원 삼성 5위와 2위의 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좋고 수원 원정 기준 1승 1무입니다. 득실점으로 보면 무승부 가능성 높다 보이고 1-1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단식은 패를 가고 복식은 무승부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배당으로 보면 수원이 2.28로 정배당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무승부가 관건이네요. 배당 출연율로 봐서는 무패. 그리고 승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률이 높다 나옵니다. 실점률은 비슷한데 득점력이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저는 일단 패를 1순위고 무승부는 2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7회차 분석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도 즐거운 승무패 되시길 응원합니다. 전남과 서울 이랜 전남과 서울 이랜은 홈팀이 2.45로 역배로 받은 것 같은데 글쎄요, 상대 전적으로는 3승 3무의 홈팀 전남 기준인데 왜 배당은 이렇게나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최근의 상황들이 전남보다는 이랜드가 확실히 상승세로 전남은 직전 김포에게 2-0으로 패배한 반면 이랜드는 현재 7월 27일 이후 패배가 없이 잘 나가는 중이며 천안과의 경기에서는 5-2로 승리한 이유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랜드는 홈에서는 승이 없고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는 중인데 확실히 최근 7경기만 놓고 보면 전남은 수비가 불안한데 반해 이랜드는 안정화되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전남의 상대 전적으로 보면 일단 패배보다는 무승부에 좀 더 촉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두 팀이 받은 배당을 보면 승패가 확률이 좀 더 높게 나왔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다소 곤란한 중인데 이번이 무승부 타이밍이라 봅니다. 3. 충북 청주와 경남 홈팀이 2.11로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고 득실점을 보면 두 팀 다 엉망이라 어느 쪽이 이길 거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상대 전적은 경남이 3승 3무 1패로 우세합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도 대책 없네요. 그나마 인천의 직전 경기에서 청주가 4-0으로 그것도 홈에서 진 것에 비하면 경남은 득점은 하되 실점이 높아서 패배를 한 만큼 경남에게 조금은 점수를 더 줄 수 있겠으나 이것도 예측이 만만하지 않은 건 그전에는 청주가 득점력이 더 좋았기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볼 때 최근 10경기에서 3승 3무 4패의 청주에 비해 1승 3무 6패의 경남은 확실히 더 최악이고 직전 인천에게 홈에서 0-4로 진 이후 각성을 해서 팬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의지를 태울 거라 보여서 승으로 보고 싶습니다. 4. 성남과 안산 일단은 성남이 좋아 보이고 최근 7경기만 봐도 성남은 패가 없으나 안산은 7월 27일 이후 6연패 중이며 특히나 실점에 비해 득점은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보편적으로는 주력으로 삼고 승을 잡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K리그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배당은 1.45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성남 배당이 1.6 이상이면 역배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1.45는 다소 역배 보기엔 부담스럽습니다. 22년도에 김포와 부천의 경기에서 원정 김포가 5.50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현재까지 5.50은 아직 터지진 않았습니다. 부천 천안에서 무승부 한번 나오고 부천이 2배당을 받으면 은근 정배당 안 주는 모양새 같습니다. 안산이 5.50 배당 원정으로 이번 받았는데 다 승이 나왔으니 이번도 일단 승 한번 타보렵니다. 5. 아일랜드와 헝가리 62와 38위의 경기이며 이 경기는 배당의 형성상 저는 무승부 일단 봅니다. 순위는 헝가리가 높지만 홈팀 사이드라 봐야 하는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은 아일랜드가 2승 2무 1패로 우세하며 1패는 1993년 평가전이라 의미 없다 봐야 하고 12년도 21년도는 헝가리 홈에서 무승부 24년도 최근에는 아일랜드 홈에서 2-1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홈구장 52,000석이 매진되었다고 나오네요. 홈팀 믿어보렵니다. 배당도 좋으니까. 6. 미국과 한국 일단 이 경기는 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배당은 미국에게 2.4를 주고 한국은 3.03으로 책정했습니다. 우선 AI는 한국이 이긴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팀이 받은 배당으로만 보면 홈팀 승이 다소 확률값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게 핸디를 -1과 -2까지 올려놓은 걸 보니 그냥 한국이 아주 이겨줬으면 싶은데, 미국의 홈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아서 응원이 아주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심판진들입니다. 아직 심판진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를 알 수가 없으나 분명 저는 이 경기만큼은 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민손의 사부가 있는 미국팀이 과연 어떻게 전술을 준비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또 흥민손은 어떻게 돌파할지도 관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명보영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마음은 한국의 승, 객관적 데이터는 미국 승, 합치면 사이좋게 무승부. 저는 이렇게 가볍게 가보렵니다. 7. 멕시코와 일본 2.46의 홈팀 정배당과 원정 일본의 2.79 배당입니다. 피파 랭킹 순위는 13위와 17위로 만만한 일본은 아닙니다. 피파 랭킹이 다소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5년 9월 17일에 랭킹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기록을 보면 멕시코가 50승 25무 20패인데 반해 일본은 48승 8무 11패로 경기수가 적어서 그렇지 기록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AI는 일본 승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본이 3-1로 이긴 이후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멕시코가 일본 홈에서 다 이겼습니다. 5연승. 예전에 일본이 아닌 만큼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이기긴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 무승부가 다소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8. 김포와 천안. 패턴으로 보면 무승부인데 일단 7위와 13위의 대결이며 홈팀이 받은 배당은 1.67, 원정은 4.00입니다. 골득 실점은 김포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김포는 더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관계로 객관적 데이터는 홈팀 승이라고 봐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어떤 걸로 봐도 승무인데 한 경기라도 복식을 줄여야 하기에 더 분석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무승부나 승이나 승무 사이드면 빠질 구멍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건 원정팀이 받은 4점대 배당이 K리그에 적지 않게 출연한 배당인데다가 직전에 천안이 전남과 받은 배당에서 3-4로 승리하면서 역배당을 만들어준 당사자이기에 은근 신경이 쓰입니다. 일단 마킹은 미루고 원정팀의 배당이 배변되면 그때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9. 부천과 인천. 인천 승이 일단 눈에 보이지만 부천도 쉽지 않은 상대이기에 무조건 인천 승은 픽하기 어렵습니다. 3위와 1위의 대결이고 3.3과 1.8의 배당이지만 부천이 다소 배당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이네요. 상대 전적이나 득실점률에서나 인천이 부천보다는 확실히 우세한 건 맞고, 배당의 출연율 또한 인천의 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값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두 팀 다 핵심 전력들이 부상 및 대표팀 차출로 공백이 생기는 관계로 그냥 객관적 데이터만 놓고 결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력 차출의 공백은 인천이 좀 더 크다고 보이는데 이 경기도 최종 픽은 보류하고 배변되는 것 보고 최종 선택을 할까 합니다. 인천의 배당이 내려가면 홈팀 사이드로 볼 것이며 부천의 배당이 내려간다면 무승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10. 화성과 충남. 이 두 팀은 뭐로 보나 무승부만 보입니다. 25년도 두 번의 경기가 다 무승부. 그런데 아산이 받은 저배당 1.81이 무승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배당이라서 또 머리가 아픕니다만, 일단 배당으로만 보면 홈패배가 확률은 높다고 나옵니다. 이번이 저는 무승부가 나올 배당이라고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11. 조지아 불가리아. 승의 무승부가 일단 느낌이 오는데 직전 경기 조지아는 튀르키에게 2-3으로 패배를 했고 불가리아는 스페인을 만나서 0-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다 패배를 했기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지아의 홈이고 직전 3점차 리드에서 2점까지 따라붙는 등의 열정을 보인 만큼 조지아는 이번 홈 경기에서 다소 만만한 불가리아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서 이겨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발휘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1점차 정도의 승리겠지만 그에 반해 배당은 홈팀에게 1.41을, 원정팀에게는 5점대 배당을 책정한 만큼 이 경기는 승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12.
튀르키예와 스페인. 스페인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튀르키예에겐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독일처럼 사고 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딱히 스페인이 질 내용들은 찾지 못했으며 무승부도 잘 보이진 않네요. 다만 1-3 정도의 1점 정도의 실점은 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독일처럼 사고를 칠 것 같은 내용은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이변이 난다면 무승부 정도일 텐데 일단은 스페인 승이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13. 폴란드와 핀란드. 1.55와 4.65의 배당으로 홈팀에게 후하게 우세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맞대결 경기에서 두 팀의 홈원정을 바꾼 상태에서 핀란드가 폴란드를 2-1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돌아온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해서 보인 경기력은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번 홈에서 맞는 핀란드와의 경기는 분명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각성을 하기로 했을 터인데 이런 폴란드를 상대로 핀란드가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 전적에서 1패를 갖고 있음에도 홈에서 1.55라는 배당을 책정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핀란드 홈이라면 모르겠으나 폴란드의 홈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홈팀 사이드라고 보여집니다. 패배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승으로 두고 못 믿어오면 무승부가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14. 룩셈과 슬로바키아. 패 가능성 높음. 대변이 된 걸로 봐도 일단 승은 보이지 않고 홈팀 패배가 합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위나 득실점이나 뭐로 보나 홈팀 패배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길게 안 쓰려고 해도 이 정도가 되네요. 이번 회차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